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마켓포커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첫 순서로요. 삼천당제약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2세죠. 윤대인 회장이 보유지분 전량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 액트의 그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이 원래 10%나 모여 있어서 평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 삼천당제약의 윤대인 회장이 보유지분 6.8%를 장녀 부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25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회장은 보유지분 159만 9,400주 약 6.82%의 지분을 장녀 윤은아 씨와 사위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에게 각각 79만 9,700주 3.41%씩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 후에는 이제 윤 회장의 지분은 0.1%밖에 남지 않게 되고요. 이제 시장에서 좀 궁금한 거는 증여 시점이 7월 24일 한 달 뒤인데 이 증여 시점이 왜 지금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3세 경영체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상황이고 또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시점인데 왜 다음 달에 증여를 하겠다고 공시를 한 걸까요? 아시다시피 그 증여세라는 거는 증여 시점의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이제 증여세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6월 24일 날 7월 한 달 뒤에 증여하겠다고 했으니까 5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간의 주가를 보고 증여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4개월 동안 좀 주가를 최대한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의견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낮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15만 원인 시절에 그러니까요. 8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네, 굳이 지금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높은 시총에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지금 파이프라인들의 뭔가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반대로는 또 아일리아 이제 시밀러에 대한 좀 호재성 정보들을 미리 알고 좀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증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이프라인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렇게 생각하자면 3개월 이후에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반발 의견도 있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일리아 시밀러가 지금 7월부터 이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 11월 정도나 이제 연말 정도에는 이제 유럽에 이제 그 허가가 혹시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CEO가 주식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CEO에게 주식을 줘서 좀 책임 경영을 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확대를 언급해 주셨는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는 7월 그리고 네. 또 뭐 일본, 유럽, 미국 네. 국내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앞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올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죠. BIG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3거래일 만에 73%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청신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가격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미용기기 전문 기업 이제 비올에 대한 그 공개 매수가 있어서 그 최근에 언론에 이제 다수 보도가 됐던 것은 이제 그 거래 공개 매수 대상 주식수 대비해서 3거래일 동안 70%대의 이제 높은 거래가 일어났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루트로닉 같은 이제 공개 매수 종목에 대비해서도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확보가 돼서 이제 성공 가도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만들면서 공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올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근거가 좀 더해지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주주들은 또 생각해 보기에 여전히 신고가이긴 하지만 너무 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반발 의견들도 좀 있어서 그런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요즘 좀 보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대해서 소액주주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비올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는 종목 중에 이제 신성통상이 최근에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이제 하락 유도해놓고 이제 선심 쓰듯이 공개 매수 2,300원에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주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그 2,300원에 팔지 않았던 주주분들이 지금 4,100원에 이제 공개 매수의 어떤 높아진 가격을 누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한번 학습이 좀 되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또 일부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DB증권의 이제 모 애널리스트께서도 이제 분석을 하신 겁니다만 베인 캐피탈의 그 클래시스 블록딜 가격을 보니까 EV 에비타가 약 23배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비올의 경우에는 EV 에비타 비율이 16배로 약 50% 정도 차이가 나는 1.5배의 이제 클래시스가 훨씬 높게 거래가 됐는데 비율은 좀 싸게 좀 거래하려는 거 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정량적인 수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더욱더 비판하는 근거가 좀 더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또 이제 그래도 신고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VIG 파트너스에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액트에 현재 소액주주 7.26%가 모이면서 소액주주분들이 앞으로 반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안 팔고 기다리면 되니까 이제 신성통상에서 학습된 것들이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최근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들 중에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그 17일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를 이제 501개 기업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이제 평균 지배구조 보고서 그 지표 준수율이 54.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KTNG 같은 경우는 15개 핵심 지표를 100%다 준수를 해서 이제 501개 회사 중에 이제 공동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핵심 지표가 무려 15개나 되는 상황.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준수율 97%를 달성했네요. 일단 핵심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달성하는 게 아무래도 15개나 있다 보니까 어렵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핵심 지표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주주,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구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주주총회를 4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총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15개 이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총회 4주 전에 이제 공고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직원만 열심히 일을 하면 솔직히 지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직원을 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가 과연 이제 선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지표 준수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이신데 실제 네. 지배구조의 수준과 상관없이 네. 지표만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이제 일부 기업의 경우에 이제 소위 이제 시장에서 최악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불리는 기업들이 이제 준수율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지배구조 지표를 준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기본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면 이제 지배구조가 선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배구조라는 건 결국 감시와 견제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임을 했는데 뭔가 배임 등의 어떤 타락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훌륭해진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형식적으로 지표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거수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형식적인 지표 준수보다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마켓포커스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